지난 시간에 우리 광무개혁 내용까지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확대시켜서 침략하죠. 그거와 국권 수호운동 어떻게 우리나라를 수호하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하기 전에 앞으로 쭉 가서 차례 부분 좀 볼게요. 여기 있죠. 네,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 단원까지 했습니다. 15까지 있는데 이제 절반쯤 하는 단원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본의 침략 확대와 국권 수호 운동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일단 우리 그 개혁들 했잖아요. 이 내용 한번 복습을 하고 하자 해가지고 지난번에 놔뒀는데 하나는 일단 볼게요. 갑오개혁 경복궁을 점령을 했고 그로부터 개혁을 강요했죠. 그 다음에 김홍집이 내각을 수립하고 군국기무처 설치하고 국내부를 신설. 이게 이제 뭐라 했지? 국내부를 확대시킨 거는 광무개혁 때다. 국내부를 신설한 것은 갑오개혁 때다. 6조를 파라문으로 바꿨죠. 이거는 사람들이 제 2차 갑오개혁이라고 많이 헷갈리는데 이것도 1차 갑오개혁 내용이고요. 과거제 폐지했다. 신문제 폐지했다. 그 다음에 경찰제도 실시했고 제정이 일어나 있고 본위화폐제도 본위화폐제도. 다음 도랑형 통일, 이거 생각보다 시험 많이 나오다 했죠. 한능검 같은 경우. 다음 공사노비제도 협파, 즉 공노비 문서 같은 건 불타버린 겁니다. 과부 재가의 허용, 그 다음과 연좌제 폐지 내용도 중요합니다. 제2차 합의형으로 갈게요. 홍범 14조라는 걸 발표했고요. 밑에 내용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문은 육문, 여기 6조 파라문으로 바꿨잖아요. 이게 7보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1차, 이게 2차. 제가 쓴 것 중에 이걸 제일 좀 지저분하게 쓴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뭐 재판소 설치하고 한성사범학교. 을미개혁은요 이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죠. 또 을미사변이 일어났죠. 그때부터 일어난 거. 태양력 사용하고 건양용을 사용하고 단발령 실시.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해요. 이 세 개 내용이. 아까 발전 때문에 이제 기억이 중단된 거예요. 그 다음 이전 기억 없었죠. 자 봅시다. 이제 독립협회 내용입니다. 독립협회는 고종 황국 요구했고 만민 공동회 개최했고요. 관민 공동회로 이따 개최해서 헌의 6조까지 결의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세계 운동 알아두시고 대한제국 수립 교원궁으로 돌아왔죠. 아관파천 이후에 아관파천 다음 독립협회 강제 해산시켰고요. 고종이 한 건 광무개혁, 방향은 구본 신참 위주, 국내부 확대했다 했고요. 원수부 설치,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측량하면서 이제 지계라는 걸 발급하게 되는 거예요. 지계 발급 내용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좀 그렇다. 그 다음에 전화, 전차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유학생 파견했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외세 간접을 아예 배제해버린 게 살짝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문제까지 받고 좀 다음 내용 들어가기 전에 별표 내용 좀 정리하고 갈게요.
여기부터 이때가 이제 언제죠? 신분제 내용이네요. 신분제 이전에 뭐 없어졌다고 이겠네. 이거 아니잖아. 로감생증이 별표 내용 항상 이거는 시작할 때쯤 최대한 풀어보면 좋아요. 여기 처음 거부터 별표 점점 갈수록 많아지는 거 사실이거든요. 갈수록 조금 더 중요한 게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고요. 이번 시간 별표도 당연하죠. 이 조약 뭔 조약이었죠? 뭔 조약이죠? 조미 수호 통상.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흥성대원군 때 삼정 문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넘겨보시면 이때가 강화도 운요 사건 배경돼 있다 하니까 강화도 조약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볼까요? 이건요 이제 군량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걸 보니까 이모곤란에 대한 내용이네. 자 6과 내용은 우리 다음 시간에 보고 오늘 7과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러일 전쟁 했다 청일 전쟁 우리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 다음에 러일 전쟁 이제 러시아랑 일본끼리 살짝 견제를 하면서 러일 전쟁이 발생했고요. 이 러일 전쟁의 가장 큰 문제가 이 한반도예요. 러시아가 위쪽에 있으면 한반도가 있고 일본이 여기 있잖아요. 이 사이에 있는 이 한반도를 누가 먹을까에 대한 결정이었다라고 해도 됩니다. 대한제국의 국외 중립선언. 대한제국은 여기서 중립을 선언하게 되고요. 일본이 먼저 러시아를 공격했어요. 일본이 먼저 이렇게 선공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한일이정서 내용인데 이건 뭐냐 하면 일본이 한반도 내에서 군사적 요충지사 즉 일본이 이 청나라랑 전쟁하는데 우리가 한반도 땅 잠깐 써도 되냐 이거 물어본 게 한일이정서. 자 중요 제1차 한일협약입니다. 여기서 좀 키워드가 하나 나와요.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키워드예요. 외교고문과 재정교문 파견하고요. 여기 나오네요. 바로 스티븐스라는 사람과 메가타의 재정간섭입니다. 그중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메가타 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이름 꼭 기억해주세요. 메가타. 그 다음에 영일동맹 이거는 이제 영국과 일본이 같이 동맹하는데 일본은 영국의 인도 지배 인정, 영국은 일본의 한국 지배 인정 이러면서 제2차 영일 동맹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이 러일 전쟁은 어떻게 끝났을까? 바로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면서 일본이 한국을 독점하는 이제 지배권을 확보된 겁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나하나씩 이 국권을 침탈해 나가는지에 대한 과정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서구영월강의 승인. 이게 이제 러시아랑 포츠머스 조약까지 체결하면서 이제 일본이 그냥 이제 이 메가타 정권 때부터 이제 아예 우리나라를 잡아먹겠다라는 거 시작된 거예요. 그 가장 기초적이 되는 내용이 을사늑약에 대한 내용이죠. 자, 을사늑약 러일 전쟁이 아예 끝났어. 끝난 이후에 일본이 이제 무력으로 위협하면서 강제로 체결했어요. 우리나라가 가장 극심하게 강제로 체결된 조약이 을사늑약입니다. 이건 고종도 그거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냥 을사늑약 된 거예요. 자, 이 내용 뭐가 있었냐? 바로 외교권 박탈, 그거보다 더 중요한 통감부 설치,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자, 이토 히로부미가 대한제국의 외교 장악 처음에 첫 부임을 한 사람이에요. 이토 히로부미가. 근데 이토 히로부미 고종 이렇게 을사늑약 부당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대응했을까? 무효 선언하죠. 근데 그거보다 좀 많이 중요한 헤이그 특사 파견합니다. 헤이그 특사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
헤이그 특사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거 이따 한번 볼게요. 이따 대표 기출 풀 때. 그 다음 한일 신협약이라는 걸 하는데 이게 정밀 7조약이에요. 정밀 7조약 중요해요. 자, 이게 왜 고종 강제 퇴위하잖아요. 이거 일본이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잖아요. 자기 말 안 들으니까. 그때 일본이 이제 직접 강요를 해서 체결된 거예요. 자, 각 일본인 차관, 이제 일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치에 모두 그거 개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대한제국 군대산. 우리나라는 직접 나라를 지킬 외교권이 없기 때문에 군사권 박탈 볼 수 있네요. 다음 한국병합조약입니다. 이건요 이제 대한민국의 국권을 강탈한다. 조선 총독부 설치한다 이네요. 대한제국의 국권 강탈 그 다음에 조선 총독부 설치. 이로써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겁니다. 자 이거 이제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거 해야겠다.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어떻게 국권이 피탈렸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롤 전쟁 일어났죠. 그 다음에 한일정서 1차 한일협약. 그 다음에 일산늑약 되게 내용 중요해요. 일산늑약 그 다음에 한국병합조약.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경술 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됐죠? 좀 이상한데. 의병 다음 시간에 일단 의병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문제 오늘 의병 안 되겠다.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내용 국권 수운동 내용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문제 볼게요. 일본이 우리나라 국권을 어떻게 가져갔냐 그 과정 오늘 배운 게 되게 중요해요. 일산의약과 한일신협약 한국병합조약 있죠. 여기는 이제 통감 나오죠. 통감 그 다음에 일본인을 임명하고요.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한다는 것 나옵니다. 처음에는요 일본 헤이그 특사 파견 내용까지 나와자. 하지만 이때 순종황제 사면을 받지 못한 불법적인 한국 병합조약이 나온 겁니다. 가나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고종황제가 위협받으면서 협약이 체결되고 있죠. 고종황제 위협 이게 일사늑약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순종이 국권이 피탈됐다 이게 경술곡지잖아요. 이 사이에 아마도 다 뭘까요? 너무 이거 살짝 좀 문제가 살짝 어렵긴 한데 우리 을사늑약과 경술국치 내용을 한번 가볼게요. 을사늑약이 여기 있잖아요. 을사늑약 얘랑 이 경술국치랑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쫙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겠네요. 맞아요. 보면 끝입니다. 바로 볼게요. 답부터 불러볼까요? 답 몇 번일까요? 가나 사이에 있었던 거 뭔가 안 뜨는 것 같은데요. 한 번만 볼게요.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 사살한 게 1909년이에요. 이거는 일사늑약에 대한 한거 내용을 봐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이었네요. 이거는 뭐 좀 어려운데 다음 시간에 볼 거거든요. 예습이라 생각합시다. 답은 4번.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 처단. 그 다음에 전주성 점령 알죠? 이건. 그 다음 평안동 홍경래난 일제가 문화통치 표방. 이거 우리 이제 다음 단원에서 배울 내용. 다음 특사가 파견된 시기 다음 특사는요. 헤이그에서 열린 제2차 만국 평화회의잖아요.
고종 강제로 퇴위시켰다 이를 빌미로 해서 뭐예요? 국권 피탈 대한제국 사이의 내용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이제 1번부터 내용 볼게요. 내용 이거 7단원 내용 조금밖에 없어서 빨리 끝낼게요. 리순 하면서 이제 강제로 체결한다. 군사적으로 한성을 점령했다. 이 조약 뭘까요? 바로 을사늑약이죠. 을사늑약 맞습니다. 무력적으로 직접 강제적으로 체결된 조약이잖아요. 자, 을사늑약에 대한 설명 뭐 있을까요? 다로같이 배치 은 아니고요. 연해에 대한 측량 이거는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전 내용입니다. 국가총독원법 이거는 1920년대 일본 내용이에요. 만주의 독립군 아직 없었잖아요. 그러면 답은 당연히 5번 한반도 내 군사적 요충지 사용을 허용한다. 이게 그거예요. 이제 일산의격이라고 하는 것보다 한일 의정서. 살짝 어려울 수도 있었던 내용인 것 같네요. 자,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 이 조약 부당성 나오면서 공식 명칭도 없고批准도 없고 박세준에 대한 신임장이 없다. 자, 이 조약 뭐예요? 일사늑약이죠. 이건 누가 봐도 일사늑약입니다. 일사늑약 딱 나온 거 뭐 있어요? 바로 청일전쟁 중 아니고 청일전쟁 끝나고 운요 사건 빌미 아니죠. 그 다음에 미국이 한국 주둔 이거는 뒤에 내용입니다. 바로 미소공동위원회와 통감 파견되는 근거 헷갈릴 건데 답은 2번 통감 파견되는 거. 이건 살짝 좀 일사늑약 파트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였어요. 다음 전보가 발송된 시기. 이 전보 이토 통감 있고요. 헤이그 나와 있어요. 헤이그 특사가 고종 강제 퇴위 직전의 내용입니다. 헤이그 특사. 밑줄 친 정책. 자, 정책 이거 우리 다음 시간에 도이로부미 배우면서 할게요. 오늘 다음 시간에는 이 한거 하면서 이거 계몽운동 내용까지 될 것 같네요. 그럼 그 다음에 간도 독도하면서 내용 끝낼게요. 다음 시간 을사늑약에 대한 한거 보도록 할게요.